시간 동안 박근혜 뭐 했어? 그 시간 동안 뭘 했으니, 뭐라고 지금까지 공식적 기록을 안 내. 그런 대통령이 볼 때 이완구까지 거 4시간 골프는 무난해? 뭐 했는지 아니까? 그래서 총리 후보하는 거야? 아, 나 진짜 열받아. 아, 내가 오늘 방송 안 하려고 했는데 하길 잘했네. 그지? 내가 오늘 저기 여러분 청문회 보라고 방송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얘는 왜 자꾸 쓸데없는 말을 계속하는 거야? 방십이 뭐야? 방십이 뭐야? 아까부터 왜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지? 일단 강퇴시키고 저거 무슨 말이야? 의미 없는 말이지? 박근혜 7시간, 박근혜 7시간 실종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라서 이 4시간 동안, 방송이 저기 씹스럽다란 욕이야? 호펜펍 법정에서 만나? 자, 좌우지간. 그래서 이 누구예요? 이 박근혜 대통령이 7시간 동안 자기가 실종돼 놓고도 전혀 미안한 마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총리 후보를 지명할 때 이런 문제가 될 걸 뻔히 알면서도 그냥 시킨 거야. 그게 왜 문제지? 이러는 거지. 우리는 이번 문제, 요 골프장 4시간 문제를 박근혜 7시간, 박근혜 7시간하고 연관해서 공격해야 돼. 지가 7시간씩 땡땡이 치고, 땡땡이 일본 말이었지. 자기가 7시간씩 실종, 청와대에서 뭔 짓을 했는지 밝힐 수 없는 짓을 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냥 어물쩍 넘어가 주니까, 총리 후보를 4시간씩 골프 치느라고 대형 사고가 났는데도 모른 척한 애를 총리 후보를 시키는 거야. 이거 연관해서 문제 따져야 돼. 박근혜 7시간, 이완구의 4시간, 이거 문제다. 어떻게 최고 책임자가 도지사면 그 도의 대통령이야. 어떻게 4시간씩 골프를 치면서 골프 치느라고 대형 사고가 났는지도 몰라? 야, 그게 말이 되냐? 그런 보좌 시스템으로 무슨 도지사를 해? 그걸 답변이라고 보냈어? 그리고 뻔뻔스럽게 지금 총리라고 나와가지고 그때 다 해명했어? 야, 그게 해명이 되냐? 국회의원도 그만두고 진짜 평생 골프나 쳐. 등산은 못하니까 골프나 쳐. 등산은 서민들이 나는 거고 골프는 부자들이 나는 거잖아. 골프도 멀리 걸어. 그리고 고개들 넘고 내가 골프장 그 텔레비전에서 몰라 외국 골프장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골프장 텔레비전에서 가끔 채널 넘기는데 보면 엄청 걷더만. 그것도 때로 그 몇 시간씩 걷더만. 등산은 서민들 하는 거라 못하고 골프는 귀족들만 하는 거라서 하나? 골프 라운딩 하느라고 연락을 못 받아? 그걸 답변이라고 해? 어머, 이어폰으로 듣는 친구들 너무 괴로웠지? 잠깐 쉬었다 갑시다. 노래 잠깐 이제 여기까지 듣고, 자, 다음 이거 오마이TV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이에요. 이거요? 김영환 법에 기자들이 지금 위성에서 안 되게 판단하시는 진짜. 새정치민주연합 국무총리 인사청문특위위원들이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언론 압박 의혹 음성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애초 청문회장에서 공개하려 했지만 새누리당이 반대하자 기자실에서 녹음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통과시켜서 여러분도 한 번 보지 못한 친척 때문에 검찰이 잡아와서 나오는 거. 당신과 시골인 친척. 이거 봐. 통과시켜서 여러분들도 한 번 보지도 못한 친척들 때문에 검경에 붙잡혀가서 당신 말이야 시골에 있는 친척이 자 밥 먹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항변을 해봐. 당해봐. 내가 이번에 통과시켜 버리겠어. 지금까지 내가 공개적으로 막아줬는데 이제 안 막아줘. 이것들 웃기는 놈들 아니야 이거. 지들 아마 검경에 붙여다니면 막 소리를 지를 거야. 이 후보자가 부정청탁, 금품수수 금지 법률인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을 포함시키겠다며 지난달 함께 밥을 먹던 기자들을 압박한 겁니다. 새정치연합 청문위원들은 이 후보자의 언론 회유 의혹 음성 파일도 공개했습니다. 너희 선배들 나하고 진짜 형제처럼 산다. 언론인들 내가 대학 총장도 만들어주고 나 언론인 지금 일에 살아요. 그 총장 누구냐? 내 친구도 대학 만든 놈들 있으니까 교수도 만들어주고 총장도 만들어주고. 하지만 이 후보자는 청문회 답변에서 언론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언론인을 교수나 총장으로 만든 적도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에 대해서 잘못된 보도를 하게 되면 그러면 김영란법을 내가 꼭 통과시킬 거야. 이렇게 여러 기자들에게 얘기했다는데요. 언론인의 친인척이 어떤 향응이라든가 100만 원 이상을 받았을 때 언론인들이 그로 인해서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나 조사를 받을 때 언론이 자유가 침해될까를 염려해서 언론인은 그 김영란법에서 빼야 되겠다. 언론인들 중에서 혹시 교수나 총장을 만들어주신 분이 있습니까? 제가요? 예.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기자들 부르면 제가 무슨 뻥까다 힘으로 이거지. 예. 총장을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새누리당 청문위원들은 이 후보자의 음성 파일 청문회장 공개를 반대했고 이 후보자는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먹고 살기에 급급합니다. 국무총리를 빨리 뽑아가지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관심 있지 이 영상물 털고 안 털고는 관심 없습니다. 1시간 반 동안 그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기자 몇 분과 김치찌개 점심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과정에서 무슨 얘기했는지 솔직히 이게 기억이 새누리당의 나지 않습니다. 수준이에요. 1시간까지. 언론을 협박한 이완구 총리 후보자. 이 후보자가 과연 민주국가의 총리 자격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입니다. 기가 막히죠? 이걸 잊지 말아야 돼. 이게 키포인트야. 지금 이 언론 녹취록 뭐 악마의 편집이라고 그래가지고 야당에서 전체를 공개하겠다 그랬더니 이완구가 안 된다 그랬다며. 새누리당이 막 반대했다며. 왜? 다까지 악마의 편집이라며. 1시간 반짜리 뭐 금방 듣는데 뭐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자면 여기에 대해서 오늘 문재인 야당 대표는 문재인 야당 대표가 분명히 얘기를 했더만 이완구 웬만하면 넘어가려고 했는데 더 이상 그럴 수 없게 됐다. 여기 이제 이 문재인 야당 대표가 웬만하면 넘어가 주려고 했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고 아까 속보가 나왔던데, 참 오랜만이야. 이렇게 야당에서 신속하게 이렇게 국민이 듣고 싶은 얘기가 나온 거. 이게 진짜 이게 몇 년 만이에요? 2012년에 이해찬 당대표가 발언 한 번 하고 그 뒤로 언론에서 사라진 뒤에 지금 3년 만인 것 같아. 문재인, 이완구 웬만하면 넘어가려고 했는데 더 이상 그럴 수 없게 됐다. 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1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웬만하면 넘어가려고 했는데 더 이상 그럴 수 없게 됐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미 2번에 걸친 총리 후보자 낙마가 있었고 이번이 3번째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넘어가려고 했으나 더 이상 그럴 수 없게 됐다. 인사청문회가 끝나는 대로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원들 토의로 우리 당의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보니까 당내에서 왜 몸은 민주당에 있으나 마인드는 새누리당에 가 있는 애들 있잖아. 마음은. 걔네들이 여론을 좀 들어보고 결정하자는 등 이러면서 미적거리나 봐. 여러분 이번에 명절 되면요. 틀림없이 동네에 싸돌아다닐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그때 막 쌍욕을 하면서 이완구를 왜 안 잘랐냐고 막 해줘야 돼. 문 대표는 추가로 공개된 이 후보자 녹음 파일은 총리 후보자의 발언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다고 총평했다.
이어 언론인들을 교수로 만들어주고 총장으로 만들어줬다고 큰 소리를 치고 회유하는 것을 듣기만 해도 의문이었다며 또한 김영란법 관련 발언은 정치인 모두를 부끄럽게 했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이제 국민들은 김영란법이 왜 지금까지 오랫동안 처리되지 않고 질질 끌어왔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됐다고 꼬집었다. 또 새누리당은 그러면서도 야당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 당은 강도 높은 인사청문으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문회 분위기가 말이에요. 예, 청문회 분위기가 정말 작년, 재작년하고 많이 달라. 그죠? 대표 하나 바꿨을 뿐인데 언론의 보도 태도도 바뀌었어. 옛날에는 야당 대표가 이해찬 대표 시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해도 보도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언론에서 개무실했단 말이야. 근데 문재인 후보의 발언은 이 언론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보도를 해. 그래서 내가 고민을 해봤어. 왜 그럴까? 아마도 이게 이 이완구 협박 사건이 한몫한 거 아니냐. 사실 조중동 입장에서도요. 이완구의 저 말은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야. 조중동 입장에서 볼 때 이완구의 이 언론인에 대한 협박 부분은 자존심 상하는 거거든. 내 부하 데려다가 딴 동네 조폭이 군기 잡은 거야. 그러면 조중동 입장에서는 열 받지, 뚜껑 열리지. 그런 거야. 조중동에서도 안 되겠다 그러는 이유가 그거라고.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언론 전체가 지금은 문재인에 대해서 굉장히 신속하게 문재인이 뭐 주장하면 빨리빨리 실어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국민들 분위기도 옛날에 이해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권 후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발언을 해도 그리고 묻혀도 별 관심이 없었어. 그런데 문재인은 지금 대선 후보 출신이고 그리고 이 문재인과 박근혜가 이 복지 논쟁을 그때 했었고 그 복지 논쟁을 이게 지금 아주 핫 이슈이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때 박근혜 찍었던 사람들이 그때 문재인 찍었어야 됐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특히 이게 부산, 경남, 대구, 경북에서 차라리 문재인을 찍었어야 됐다. 이런 얘기가 지금 많이 돌고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언론인들도 문재인의 발언은 함부로 자르지 못하고 신속하게 보도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야기는 이완구 녹취록 이야기였고요. 아우, 시간이 없는데. 예, 빨리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예. 자, 조중동도 거짓말 이완구에게 사망선고. 여기서 잠깐만 일부만이라도 좀 보고 갈게요. 여러분이 진짜 조중동도 이렇게 그러시잖아요. 예. 있어. 조중동도 거짓말 이완구의 사망선고, 언론 협박, 병역 거짓말에 정직함이 기본 덕목이거늘 이러면서 어제하고 굉장히 달라졌죠? 조중동도 어제하고 달라졌어. 10일 열린 이완구 총리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병역, 언론 협박, 녹취록과 관련한 이 후보의 거짓말이 속속 들통나자 진보 매체들이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조중동도 11일 일제히 사설을 통해 이 후보가 총리감이 아님을 지적하며 사실상 사망 선고를 내렸다. 이 후보는 자진 사퇴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어 과연 그가 총리가 될 수 있을지 임명 동의 투표 결과를 봐야 알 수 있겠으나 그를 총리로 임명해 위기 국면에서 벗어나려던 박근혜 대통령은 또 하나의 인사 참사로 더욱 깊은 나락의 늪으로 빠져드는 양상이다. 끝까지 읽어볼까? 재밌을 것 같아. 조선일보는 11일 사설 의혹 해소 안 되고 논란만 더 키운 이 총리 후보 청문회를 통해 이 후보자는 이날 과거에 다른 흠 많은 후보들 못지않게 다양한 의혹에 시달리며 시종쩔쩔맸다며 언론사에 대한 압력 행사, 병역 기피, 분당 땅과 고급 아파트 투기, 시간당 1,000만 원 황제 강의, 경기대 교수 특혜 채용, 차남의 세금, 건강보험료 탈루 등. 근데 이제까지 총리 후보 중 최다 아니야? 이거 지금 작년에 안대희, 문창극 이거 그리고 다른 장관 후보들 다 합쳐서 이거 지금 최고 아니야? 최다지. 지금 이제까지 박근혜 인사 중에 지금 최다지. 뭐 이런 게 다 있냐 진짜. 사설은 특히 언론을 모욕 희롱하는 악성 발언은 이 후보자의 애초 막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자
야당이 녹취록을 추가 공개해 드러났다며 이 후보자는 또 병역 문제에 대해 1971년 서울에서 받았던 최초 신체 검사를 홍성에서 받았다고 밝혀 위증 지적을 받자 40년 전 일이라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피해 나가려 했다며 이 후보의 계속되는 거짓말을 개탄했다. 사설은 청문회 광경을 지켜본 국민으로선 이 후보자가 총리감으로 최적은 못 될지라도 과연 최저 기준이라도 통과할 수 있는 인선이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사실상 사망 선고를 내린 뒤 이 후보자가 국회 임명동의 표결을 통과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 그러나 결과에 상관없이 총리 인사도 이 나라 지도층의 도덕성, 대통령의 사람 보는 안목, 인사청문제도의 후진성 같은 해묵은 숙제를 또 확인시켰다며 박근혜 대통령까지 싸잡아 비판했다. 이쯤 되면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불안해요. 조선일보가 왜 저러죠? 아마 얼마 안 있으면 또 종편 평가가 있을 것 같아. 2년에 한 번씩인가 평가를 받는 걸로 알아. 그거 조중동이 방송통신이 평가가 다가오는 걸로 알아요. 그것 좀 한번 찾아봐봐. 얘네들이 지금 한번 찾아봐봐. 그때 2년에 한 번씩 받기로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다시 받을 때가 된 것 같거든? 그때 2013년인가 갑자기 깜짝 2012년이었나? 갑자기 깜짝 한 2, 3일 멀쩡한 보도를 했어. 저것들이 왜 저러나 그랬더니 종편 심사가 있었거든. 그게 언제였어요? 13년 12월이야? 그거 한번 언젠지, 다음 평가가 언젠지, 13년 방송 평가 결과, 그러니까 2013년에서 방송 평가를 했어. 그러면 또 다음 방송 평가가 있을 거야. 13년 11월인가에 하여튼 방송 평가를 했으면 그 다음에 14년 15년이면 또 평가해야 될 때가 다가오지 않나 싶거든. 하여튼 찾아보자고. 이게 얘네들이 왜 이럴까? 근데 지금 상황은요. 그리고 여러분 동네 의원들 이번에 이완구 총리 인준 찬성하는 의원 있는지 한번 잘 봐. 명단. 총리 인준 동의한다. 임명 동의한다. 그런 명단 있는지 확인 잘 해가지고 설날 얼굴 보면, 명절에 얼굴 보면 대가를 치르게 해줘요. 예, 찬성한 의원들 명단 쫙 돌리고 그리고 요즘에 지금 정홍원의 피를 마시면 안 죽는다. 그런 농담이 있다며. 정홍원 총리의 피를 마시면 안 죽는다. 불사의 신약이다. 작년에 아까 나간다고 그랬는데 다시 바꿀 놈이 없어서 다시 쓰는 총리 그렇게 2번을 안 했잖아. 근데 이번에 또 그래서 정옥원의 피와 뭐를 섞어 마시면 불사신이 된다는. 아유, 아직 인준 안 했지. 국회에서 인준할 때 그걸 두 눈 부릅뜨고 누구누구가 찬성했냐 요걸 확인해가지고 그 국회의원들한테 내년도에 대가를 치르게 해야지. 내년도에 대가를 치르게 해야지. 자, 난 특별히 딴 얘기한 거 없어. 어떻게 해라 얘기한 적 없어. 대가를 치르게 하라 그랬지? 예. 자, 동아일보는 비판의 강도가 한층 더 셌다. 동아일보는 사설 이완구의 엉터리 병역 언론해명 국민은 납득 못한다를 통해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과 진성준 의원이 제시한 병역기록부에 따르면 이 후보가 1971년 처음 신검을 받은 곳은 홍성이 아니라 X선 촬영이 가능한 서울의 수도 육군 병원이었다. 이곳에서 현역 입영 판정을 받았다. 1975년 재검을 받은 것도 대전이 아니라 홍성이었고 역시 현역 판정을 받자 다시 이의를 제기해 재차 실시한 정밀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았다며 진실을 숨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짓말했다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때 이의 제기한 위치가 행정부의 가장 꽃보직, 가장 권력이 높은 부서에 들어간 다음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거야.
사설은 이어 발 문제로 현역 입영을 못한 데다 걸음을 제대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발이 아팠다는 이 후보자가 어떻게 보충력 복무 후 경찰에 지원할 생각을 했고 채용까지 됐는지도 의문이라며 경찰의 채용 기준에는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신경과 신체의 기능 장애가 없어야 된다고 되어 있다고 꼬집었다. 요게 이렇게 진선미하고 진성준이 얘기한 거잖아요. 사설은 또한 언론 협박 녹취록과 관련해서도 이 후보자는 언론인들을 대학 교수와 총장으로 만들어준다거나 김영란법으로 기자들에게 협박성 발언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야당이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 실제로 그런 발언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 후보자는 불확실한 기억과 심리적 불안정 때문에 변명을 하면서 사과했지만 정직성은 고위공직자의 기본 덕목이라며 숱한 거짓말을 한 이 후보는 총리 자격이 없음을 단언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한마디로 우리 조직원인데 불러다가 옆 동네 조폭이 군기 잡았기 때문에 복수하는 걸로 보여. 중앙일보도 사설 상처투성이로 남은 이완구 총리 후보자를 통해 후보자를 추궁하면서 의원들이 낭독한 이완구 녹취록을 보면 그는 권력으로 기자와 언론을 좌지할 수 있다는 오만한 확신을 보여주었다며 기자의 행태도 비윤리적이지만 그렇다고 후보자의 언론 외압 책임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꾸짖었다.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이 녹취록 공개한 기자를 지금 막 공격하고 그래. 새누리당에서 적반하장이야. 저기 불났다 그랬더니 어디다 대고 손가락질하냐 이런 꼴이죠. 사설은 이어 후보자의 병역 문제는 더 많은 의혹을 낳았다며 이 후보자가 71년 정상입대 판정을 받았던 1차 신검 장소는 시설이 훌륭한 수도 육군 병원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이 후보자는 그동안 야당 의원에게 1차 신검 장소는 엑스레이 시설도 없는 시골이었고 따라서 나의 발질환이 제대로 진단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했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표정 하나 안 변하고 거짓말을 그냥 어찌나 잘하는지 결과적으로 거짓말한 것으로 판명됐다고 질타했다. 사설은 결론적으로 총리는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 국정을 총괄한 자리다. 국무위원을 재청해야 하고 국회에서는 의원들의 거친 공세에 맞서 정부를 옹호하고 국정을 돌파해야 된다. 그런 총리에게 당당함은 필수다. 당당해야 될 공직사회가 그를 따르고 국회가 행정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면 이 후보가 총리 부적격자임을 강조했다. 조중동도 손드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어저께 그냥 그 팩트TV 흥하는데 야, 얘 끝났다 싶더라고. 이런데도 박근혜가 이렇게 온 국민이 지켜보는 데에서 두 눈 똑바로 뜨고 표정 하나 변함없이 거짓말한 얘 이완구를 다시 총리로 앉히겠다라고 이 박근혜가 얘기한다면 그게 박근혜 마인드인 거야. 박근혜 수준이 그런 거야. 박근혜는 저 정도 거짓말이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하는 거야. 국민 앞에 이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는 거죠. 그죠? 정말 놀랬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다음 이야기는요. 또 한 명의 라이어. 희대의 최대 라이어가 나는 이명박인 줄 알았어. 그런데 이완구를 보니까 라이벌인 것 같아. 둘이 막 그 사석에서 만나면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러면서 네가 거짓말 더 잘하냐 내가 거짓말 더 잘하냐 막 그럴 것 같아. 또 한 번의 라이벌 라이어 우리 이명박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 요거 검찰 수사 대상이 됐다는 형사 6부에 배당됐다는 저기 뭐예요 공직선거법 위반 아니 그 뭐냐면 대통령법 위반 그 다음에 공무원의 비밀 엄수 의무 위반 요 두 가지 혐의로 시민단체에서 고발당해가지고 이제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됐대요. 참 반가운 얘기죠. 근데 요걸로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이 MB 자원외교 이 무슨 뭐 볼레오 사업 지금 계속 터지고 있어. 지금 이명박의 자서전 대통령의 시간 그 옆에 MB의 비용 그 MB의 비용이 소위 이 경제 전문가들이 이명박의 4대강과 자원외교만 방산비리는 자료에 접근이 안 되니까 4대강과 자원외교만 가지고 MB가 얼마를 까먹었나 그걸 밝힌 책이야. 이명박이. 그랬더니만 지금 현재까지 183조 원이래. 이명박이 까먹은 돈이 183조 원. 앞으로 까먹을 돈까지 더하면
현재까지 까먹은 돈에다가 앞으로 추가 비용으로 들어갈 돈이 그만큼이라는 거야. 요거 구속시켜야 되겠죠? 그죠? 예. 183조. 138조 아니고 183조. 자, 방산비리 빼고. 자, 여기서 방산비리? 여기에 또 중요한 뉴스 하나 있는데. 자,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일단 숨을 깊이 들이셔봐. 그리고 기침을 막 하면서 들어. F-35 있잖아. 이명박이 퇴임하기 전에 기어이 통과시키고 간 차세대 전투기 사업. F-35. 그거 F-35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다른 나라에서 계속 그 숫자를 줄이는데도 기어이 이명박이 그걸로 선정하고 갔잖아. 알지? 자, 일단 심호흡을 해. 깊이 숨을 쉬어. 그 F-35가 단가가 오를 것 같대. 미국에서 원래 50몇 대를 사기로 했는데 문제가 많아가지고 안 산다네? 10몇 대를 안 사겠다 그랬대.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거 비용을 더 추가해야 된다네? 예. 참, 요즘에 이명박 대통령 웃는 사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유,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는가? 예, 정말 살의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명박이 웃으면서 찍은 사진을 보면 아, 이런 걸 보고 살의라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죠? 예. 어쩌면 어떡할 거냐고. F-35 더 비싸게 사야 된대. 그게 미국이 미 해군도 안 사겠다는 거야. 미국 해군도 안 사겠다는 비행기를 우리나라가 죄 사들이면서 그것도 높은 단가로 사야 된다잖아. 미국이 안 사서. 이거 어떡할 거냐? 이거는 이명박 개인한테 신체형을 가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이명박의 사돈의 팔촌까지 구상권을 청구해야 돼. 이명박 임기 중에 돈 번 사람들 다 찾아내갖고 걔네들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야 될 것 같아. 친인척들한테까지 전부. 4대강 사업한다고 땅 팔아먹고 부자 된 사람들, 4대강 땀에 땅값 오른 거 그거 계산을 하고 비교를 다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4대강 주변에 땅을 소유했던 친인척들 걔네 다 조사하고 걔네들 땅 팔아갖고 부자 된 돈 국가에서 몰수해야 돼. 안 그래요? 이거 지금 이명박이 저지른 사고 이거 100몇십조 우리가 무슨 돈으로 그걸 갚느냐고. 물론 전액을 다 내놓으라고 그러면 뭐 사유재산 어쩌고저쩌고 그럴 거니까 원가 걔네들이 샀던 가격 있잖아. 똥값에 사가지고 황금값에 팔아먹은 거 아니야. 똥값은 주고 나머지 오른 비용만 국가에서 이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고 봐요.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지? 이명박 비용의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명박 때 돈 번 사람들 특히 재벌들 4대강으로 수익을 낸 거 있잖아. 그거 걔네들이 투입한 비용 빼고 나머지 이유는 전부 다 국가에서 그 구상권을 청구해서 뺄 수 있도록 특별법을 만들어야 돼. 그지? 요거 진짜 우리 이거 계획해야 돼. 전문가들 한번 노력해봐봐. 법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 어떻게 하면 이 이명박한테 그 비용을 받아낼 수 있는지. 이명박 혼자 배째라고 그럴 거 아니야. 나 돈 없다고. 지 재산 지금 다 빼돌렸고 50몇 억인가 70몇 억밖에 없다고 배째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명박이 빼돌린 돈까지 찾아낼 수 있도록 그 법적인 방법 특별법을 만드는 특별법을 만드는 이거 봐라. 이명박한테 구상권 청구하자니까 갑자기 노무현 이러면서 들어왔어. 야, 노무현 대통령이 돈 벌었어? 노무현 대통령을 왜 물어봐 여기서. 대단하죠. 이명박한테 환수해야 된다는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용역이 와갖고 노무현 쓰고 있잖아. 그죠? 야, 이게 이 요원들이 약간 얘네들은 평상시 잠복하고 있다가 이명박에 대한 어떤 이슈가 나오면 딱 투입되는 거야. 야, 어때요? 실시간으로 지켜보니까. 실시간으로 딱 지켜보니까 대단하죠? 야, 이 나쁜 놈 새끼들.
다음 얘기. 자, 그래서 이 F-35 국책 사업을 도대체 왜 미국도 안 사는 비행기를 왜 우리나라가 사야 되냐고. 그렇게 수십조 원을 또 날리는 거야. 그렇게 날린 방산 비리가 지금 100조 원 정도 예상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명박 때 악화된 방산 비리가 100조 원대라고. 아까 183조 빼고 그거는 4대 강하고 자원외교만이고 방위산업 비리만도 100조 원이라고.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자, 그 다음 얘기로 또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짧게 하고 여러분 저 청문회 보시라고 짧게 할게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저께 또 한 판 멋진 반전 드라마를 펼치셨어요. 네. 예. 아, 버퍼는 녹화 파일이 너무 커서 그 녹화 파일을 녹화하는 도중에 버퍼가 잠깐 생긴 거예요. 전시작전권 얘기는 우리 나중에 시간 있을 때 합시다. 오늘 좀 짧게 할 거니까. 맞다. 불타는 10미닛. 내가 또 그걸 또 깜빡했네. 우리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저께 반전 드라마를 또 한 편 찍으셨어요. 오전에 매우 중요한 오전에 이제 누구니 새누리당 대표단을 불렀잖아. 불러서 이제 간담회를 한 거야. 그러면서 자기는 증세 없는 복지라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 그렇게 박근혜가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래갖고 그 자리에서 있었던 정부 참석자가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한 거야.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는 증세 없는 복지라는 표현을 한 적이 없다라고 발언하셨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정말이냐? 그러면서 2번 확인을 한 거야. 그러니까 맞다. 진짜 그런 말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갖고 그게 뉴스로 쫙 퍼지니까 뭐 닭대가리 아니 이제 그 닭대가리는 정부 요인이 닭대가리라 그런 거야. 막 이제 욕을 한 거지.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그렇지 자기가 한 말도 모르냐. 온 국민이 지켜봤는데 막 이러면서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말 안 했다. 증세 없는 복지라는 말을 내가 안 했다는 말을 안 했다. 뭔 말인지 알겠어? 박근혜 대통령이 그 새누리 대표단을 만나서 증세 없는 복지라는 표현을 한 적이 없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렇게 청와대가 공식 발표를 했어. 그래갖고 그 자리에 있었던 김무성하고 유승민한테도 물어본 거야. 야, 박근혜가 그런 말 했냐 안 했냐? 그러니까 뭐라 그랬을까? 못 들었대. 못 들었대. 못 들었다는 얘기는 뭐야? 확실하게 아니라고는 말 못하고 못 들었다. 아휴. 그니까 누가 그랬더만 트위터에. 그니까는 뭐 사람이 잘못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 그런데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억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자기가 했던 말이라도 좀 기억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정치를 잘하기까지는 바라지 않는데 지가 한 말이라도 좀 기억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자, 이렇게 하나 하고 넘어갈 수가 없지. 우리 또 박근혜 대통령이 오래전에 또 사고를 쳤더만. 예, 대선 때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더러 그 국정원 여직원 그게 허위로 밝혀지면 문재인이 책임져야 된다. 그 얘기. 그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 그 당시에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이 없다고 나오면 너 대통령이 되더라도 물러나야 된다. 라는 얘기였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문재인 후보더러 그 대통령 선거 그 당시 2월 14일 날 그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다는 얘기가 허위로 밝혀지면 문재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 얘기가 뭐냐? 문재인이 대통령이 돼서도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지 않은 걸로 나오면 물러나란 얘기였던 거예요. 그죠? 그 말을 뒤집으면 지금 원세훈이 유죄를 받았으니까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다는 게 법적으로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바꿔서 박근혜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예.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물론 기억은 못할 거예요. 예. 그 관련 영상이 어디 있을 텐데. 워낙 우리 대통령께서는, 워낙 기억이 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증거 영상을 또 돌려야 되잖아? 그 증거 영상 좀 올려줘 봐봐. 문재인이 책임져야 된다, 그거. 또 기억 안 난다고 버틸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 문재인이 책임져야 된다! 그러더니, 나중에 이제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쓴 증거가 나왔어. 그랬더니 법적인 판단을 기다려보겠다! 그랬단 말이야? 근데 법적인 판단이 나왔어. 그랬더니만 대변인이 그랬다며, 때때로 조용하고 싶다. 때때로 아무 말을 안 할 권리를 달라. 야! 아유, 이어폰으로 들으신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죽 괴롭겠어, 지도. 괴롭겠지. 괴로울 거야. 그 국정원 여직원이 대선을 3일 앞두고 목도리를 둘둘 말고 나와서 무서웠어요. 어째요? 그게 팀장이야. 죄 없는 여직원 시키는 대로 댓글 다네가 아니라 심리전담반 팀장이었어. 김 팀장. 그래서 저 승진했다니까? 승진한 그 여자더러 뭐 죄 없는 여직원 연약한 여자를 막 감금하고 뭐 어째? 그러면서 미행했다고 또 날렸잖아. 미행을 했다 그러면서 증거 영상을 작년인가 2013년인가 깠어요. 국회에서.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여직원이 차가 나가. 그 다음에 곧바로 따라가. 거기까지 이거 봐라. 미행을 했다. 그러면서 이걸 공개를 한 거야. 근데 그 다음 장면에 보면 여직원은 이쪽으로 가고 뒤에 간 차는 이렇게 가. 아니 반대 방향으로 가는 미행도 있냐? 미행을 한 증거 영상이라고 깠는데 그 뒷부분에서 여직원 차는 이쪽으로 가고 미행했다는 누명을 쓴 차는 반대 방향으로 갔어. 경찰을 경찰, 검찰을 곰찰, 그거 저 탈북자 의원이 그 밝힌 거 아니야. 아이, 그러다가 또 개망신 당하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러면서 그때 국정원 여직원 댓글 다른 거 다 밝혀졌는데, 증거가 나오니까 뭐라 했어? 법적인 판단을 기다리겠다. 법적인 판단이 나왔잖아, 지금. 자, 이 법적 판단이 또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한겨레 신문에서 나왔던 건데, 한겨레 신문에 나온 얘기인데, 제목이 뭐냐 하면, 치밀한 통계 분석. 치밀한 통계 분석 이 부분이야. 원세훈 지시 불법 선거운동 관련성이 입증됐다. 이걸 대법원이 뒤집을 수 없는 이유예요. 이번에 이번에 원세훈에 대한 유죄 판결을 대법원이 뒤집을 수 없는 이유야. 이거 잘 보세요. 원세훈 선거법 위반 판결 보니 김동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1심 판결을 지록 위마, 즉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가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당했다. 항소심이 9일 국정원 심리전단의 활동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은 1심이 말이라고 부른 것을 사슴이라고 바로잡은 것과 같다. 1심 판결을 깬 것은 치밀한 데이터 분석의 결과이기도 하다. 1심은 수많은 글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채 이전부터 해오던 정치 개입의 연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국정원법 위반만 인정된다고 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27만 4,800건의 트위터와 리트위트 글을 분석하고 다른 증거들과 종합해서 이런 판단을 반박했다. 판결문의 그래프가 5개, 표는 더 많아. 시기, 주제별 분석도 관련성 확인. 노골적인 지시가 국헌문란의 배후라는 것을 밝혀냈다. 박근혜 후보 확정 뒤 선거글이 증가했고 안철수 뜰 때는 안철수 비방글이 기승했고 문재인 단일화 뒤로는 비방의 표적이 이동했다. 그러면서 후보의 동선 쟁점과도 정확히 맞물려 있다. 이렇게 치밀한 데이터로 고등법원이 분석을 한 거예요. 치밀한 데이터 분석, 선거 개입 의도를 확인했다.
1심이 국정원 활동에 특정 후보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려는 목적성, 계획성, 능동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점이 인정되느냐가 항소심에서도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먼저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들의 활동상을 꼼꼼히 확인했다. 판결문을 보면 심리전단은 원전 원장의 지시사항이 반영된 이슈와 논지를 매일 하달받아 움직였다. 예컨대 2012년 9월 7일께 안철수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이슈와 논지를 받은 뒤 안 후보 비방글을 3일간 363차례 올렸다. 트위터 피드 프로그램을 사용해 선거 개입글의 대량 확산도 시도했다. 재판부는 익명의 국민인 양 가장한 채 새로운 매체를 이용해 변칙적 방법으로 적극적 체계적으로 활동한 것이라며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로 선거운동의 핵심 요소를 갖췄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댓글과 트윗글을 국정 개입과 선거 개입으로 일일이 구분했다. 1심이 국정원의 활동을 선거 시기와 그 이전으로 구분하기 어렵다고 했기에 두 시기 사이에 질적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시계열 분석 결과 선거 개입 의도가 뚜렷해졌다. 2012년 1월부터 6월 선거와 직접 관련이 없던 이명박 정부를 홍보하는 등의 정치글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후보로 확정된 8월 이후 선거글의 비중이 부쩍 높아졌다. 이걸 그래프로 어저께인가 손석희 뉴스에 나오더만. 안철수 반대, 민주당 반대, 문재인 반대, 박근혜 지지 등 유형별 분석도 이루어졌다. 안철수 전 후보가 박 후보자와 양자 대결 여론조사에서 앞서는 등 기세를 올리던 2012년 8, 9월에는 안 후보 반대글이 선거글 가운데 가장 많은 41부터 42% 정도였다. 그렇지만 문재인 후보로 단일화된 2012년 12월에는 안 후보 반대글이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 2012년 8월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은 통합진보당 반대 비중이 이정희 후보가 박 후보와 텔레비전 토론에서 맞붙은 12월에는 42%까지 올라갔다. 정치적 쟁점과 맞물린 맥락 분석은 안철수 후보 룸사롱 발언, 아파트 입주권, 서해 북방 한계선, 야권 후보 단일화 협상 등 분야에 대해서도 이루어졌다. 재판부는 후보자 등의 동선과 활동, 당시 주요 쟁점에 정확하게 대응하는 방식으로 구체적 활동 내용이 나타났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반대 또는 비난하는 편파적 개입을 했다며 불법 선거운동에 나선 능동성과 계획성을 확실히 인정했다. 이런데 대법원에서 이런 표와 이런 막대한 자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이 원세훈에게 무죄를 준다면 아마 밀란이 일어날 거예요. 이렇게 좀 조용히 해. 시끄러워. 딱 봐. 뭐가 불만이야. 돼지 꿀꿀꿀. 가서 돼지고기나 처먹어. 자, 이렇게 지금 이 고등법원에서 완전한 증거를 분석해가지고 냈는데 이런데 이 원세훈을 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준다? 그 후폭풍은 감당 못할 거라는 거죠.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274쪽에 이르는 판결문에는 그래프가 5개나 들어있고 표는 그보다 훨씬 많아 마치 논문 같은 느낌을 준다. 통상적인 판결문은 문자로만 작성된다. 그만큼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으로 결론을 도출하려고 노력한 것이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2부는 증거로 인정한 트위터글 11만여 건 등의 내용은 제쳐두고 원전 원장의 구체적 지시가 없었다는 점에 주목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 종북 세력을 경계하고 대응하라는 지시만 했고 구체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지시는 없다. 특히 11월에는 선거에 불필요하게 연루되지 않게 각별히 유의해달라는 발언까지 했다며 선거 개입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데이터 등을 이용해 선거 개입의 능동성과 계획성을 확인한 항소심 재판부는 이런 판단이 객관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원전 원장이 12년 11월 23일 선거 종료 시까지 불필요하게 연루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라고 지시한 것은 오히려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조심하라는 취지였을 수 있다고 봤다. 투표일이 가까워질수록 글수가 줄어든 것도 야당에서 관련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선거를 언급하며 금년에 잘못 싸우면 국정원이 없어지는 거다라며 활동을 독려한 게 원전 원장의 진심이라는 게 항소심의 판단인 셈이다. 재판부는 심리전단 직원들이 너무 세게 하는 거 아니냐, 자제해야 한다는 등의 이야기도 했으나
그때마다 상부에서는 적극적으로 하라며 활동을 독려했다며 원 전 원장 등 국정원 지휘부의 노골적인 지시가 선거 개입이라는 국헌문란의 배경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가 굉장히 중요한 기사예요, 여러분. 지금 막 그 연예인 외도 기사를 뿌리면서 가리고 싶은 게 이완구 녹취록, 그리고 이완구 녹취록보다 더 가리고 싶은 게 바로 이 기사야. 원세훈의 범죄.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가 댓글 때문에 당선됐다는 거냐? 그러면서 막 신경질 냈어요. 2013년에. 자기가 댓글 때문에 당선됐다는 거냐? 자, 여러분. 우리는 박근혜가 댓글 때문에 당선됐다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분명히 댓글이 있는데 댓글 없다고 거짓말해서 당선된 거지. 그치? 박근혜가 2013년에 자기가 그럼 댓글 때문에 당선된 거냐 이렇게 외쳤어요. 우리는 박근혜가 댓글 때문에 당선됐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 다만 박근혜는 댓글이 있는데 댓글을 분명히 썼는데 안 썼다고 거짓말해서 당선된 거지. 그러니까 댓글 때문에 당선됐다고 신경질 내면 안 돼. 머리가 나쁜 건가? 말을 똑바로 알아들어야지. 우리 국민이 얘기하는 건 댓글 때문에 대통령 됐다는 게 아니에요. 댓글이 어떤 호감을 준 것도 아니야. 예. 박근혜 국정원 여직원 댓글 없어 무죄다 이런 주장을 한 거 아니야. 요거 한번 영상 볼까요? 자기가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예. 대통령 선거 앞두고 그 국정원 여직원이 무죄라고 막 뻥을 깐 거 아니야. 그래서 당선이 된 거지. 따뜻한 문구 한마디에 힘을 보여준 생명의 국정원 여직원 수사 중간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에서 국정원 직원 70명이 조직적으로 정치 공작을 한다고 주장하면서 언론까지 대동하고 쳐들어갔었는데 경찰에 검출한 노트북, 컴퓨터 아무리 뒤져봐도 댓글 하나 단 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불쌍한 여직원 결국 무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사과 한마디 안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라고 하더니 사람이 먼저가 아닌가 봐요. 경찰도 못 믿겠다, 선관위도 못 믿겠다 하면 도대체 민주당은 누구를 믿는단 말입니까? 잠깐 굉장히 중요한 자막인데 우리가 그냥 우리 팟캐스트 시청자들을 위해서 또 읽어드릴게요. 예. 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경찰에서는 댓글이 없는 걸로 중간 수사를 결과를 발표했다라고 주장을 했어. 그런데 전날 밤 경찰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토론회를 마친 다음에 해당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게재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가 17일에는 포털 사이트에 댓글을 달았을 때 하드디스크에 남을 수도 있고 안 남을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저때 이 서초경찰서장이 이게 지금 자기에게 덫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한마디로 요게 거짓말, 그러니까 지네가 지웠잖아. 그러니까 서울경찰청에서 지우고 발표로 서초경찰청 서장한테 시킨 거야. 아니, 그니까, 누구더라? 뭐였지, 송파 경찰서장한테 시켰는데, 제가 저 사람들이 저렇게 처음에 없다라고 얘기했다가, 사실 발견됐다는 얘기를 전에 듣고, 하드디스크에 남을 수도 있고, 안 남을 수도 있다가 발을 뺀 거예요. 그런데 박근혜는 저렇게 대중 앞에서 당당하게 거짓말 한 거야.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아까, 경찰이 단언적으로 아주 학원적으로
수사 증거가 없다라는 댓글이 없어서 무죄라고 발표했다고? 수석 미안해요. 예. 댓글이 없어서 무죄라고 저렇게 당당히 떠든 거야. 여러분 지금 그 누구야 누구지? 서울시 교육감이 지금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금 그 조현이 서울시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금 기소되어 있어요. 근데 검찰이 이 조 의원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조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지금 언론에서 그 당시 언론에서 이 저기 누구니 그 고승덕의 아내와 자녀가 영주권을 갖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그러면 고승덕에게도 영주권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니 그 의혹을 밝혀야 한다. 밝혀달라. 그래서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어. 요게 유죄가 되면 당선 무효야. 언론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라고 물어봤다고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돼 있는 상태예요. 예.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이 시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혐오 영상이니까 조금 지나가서 아주 뭐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쌩 난리를 피죠. 국정원 여직원 수사 중간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에서 국정원 직원 70명이 조직적으로 정치 공작을 한다고 주장하면서 언론까지 대동하고 쳐들어갔었는데 경찰에 검출한 노트북, 컴퓨터 아무리 뒤져봐도 댓글 하나 단 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불쌍한 여직원 결국 무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사과 한마디 안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라고 하더니 사람이 먼저가 아닌가 봐요. 경찰도 못 믿겠다. 선관위도 못 믿겠다 하면 도대체 민주당은 누구를 믿는단 말입니까? 자, 이거 조금 아까 읽어준 자막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요. 저 말은 경찰의 말을 인용한 것처럼 한 거잖아. 그죠? 경찰의 발표를 믿고 얘기했다라 그러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어요. 저 말은 경찰의 그 발표를 믿고 얘기했다라고 얘기하면 빠져나갈 수가 있어. 그런데 빼도 박도 못할 빠져나갈 수 없는 결정적 증거는 자기 입으로 근데 바로 전날 국정원 그 여직원 사태에서 발생한 그 여성 인권 침해에 대해서 한마디도 지금 말씀도 없으시고 또 사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박근혜 후보님 지금 말씀은 정말로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좀 유감스럽기도 합니다. 그 사건은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이거든요. 지금 박근혜 후보님은 이 국정원 여직원을 감금했다, 인권을 유린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국정원 여직원을 변호하시는 겁니까? 지금 국정원 여직원이 오히려 경찰이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는데도 문을 걸어 잠그고 응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증거인멸을 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 수사 결과 지켜보셔야죠. 수사를 하고 있는데 박근혜 후보님이 그것이 감금이다,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수사에 개입하시는 거죠. 그거는 잠시만요. 예. 아직 문 후보님 답변 시간입니다. 아이고. 예, 제가 그 부분을 이미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못 보셨는지 오늘 다시 되풀이를 하시는데요. 저는 박근혜 후보님이 이 수사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렇게 얘기했는데도 계속 뻘소리 사실이 이어가죠. 밝혀지지 않았는데 왜 사과를 말씀하십니까? 뿐만 아니고 그 사건에서 여성이라는 점이 중요한 것은 아니죠. 여성이든 아니든 그 국정원 직원이 여론 조작의 선거법 위반 범죄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이 문제죠. 동시에 오히려 새누리당 관계자가 운영한 불법 선거 사무실에서 온라인 SNS 여론 조작한 거 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 네. 지금 듣기 위해서 그 주장 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문 후보님. 자, 그러니까 지금 그 수사에 개입을 한다고 이건 너무 좀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드러난 사실만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박 3일 동안 그 여직원을 밖에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부모님도 못 만나게 하고 물도 안 주고 밥도 못 먹고 그런 부분이 이거 인권에 대한 침해가 아니냐. 아니, 지가 문거로 그런 자꾸 안 말씀을 나온 지금 드리는 건데. 거예요. 이거야말로 그 증거주의, 뭐 영장주의, 무죄 추정의 원칙 이런 기본적인 그 절차적인 민주주의가 완전히 실종이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그리고 아까 이제 그 불법 뭐 저기 그 SNS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당의 경우에 또 보면은 그 선거 사무실로 등록도 되지 않은 곳에서 한 70명이나 저것도 허위 사실이었잖아요. 그 직원들이 이렇게 그 네. 활동을 했다는 게 이미 일본 네. TV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저것도 질문 시간 당사에서 한 지금 건데 말씀하신 그 이 등록 안 한 사무실이라는 것은 우리 민주통합당의 중앙당사를 이야기합니다. 그 중앙당사 안에 선대위가 입주해 있죠. 예, 그것은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국정원 그 이 직원의 경우에는 지금 확인된 사실은 이거죠. 처음에 경찰이 가서 신분 확인을 요구하니까 이분이 국정원 직원이라는 사실을 부정했습니다. 일단 경찰이 그러냐 하고 돌아 나왔죠. 그러나 국정원 직원이 맞다라고 확인이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문을 열어달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오랜 시간 동안 이분이 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고 열어주지 않았던 겁니다. 국정원 직원이 떳떳하다면 왜 그 경찰관이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고 안에서 농성을 합니까? 그리고 본인 아이디만, IP만 제출을 해주면 과연 SNS를 통해서 불법적인 댓글을 달았는지 안 달았는지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 자체도 불응했거든요. 지금 그 사실 여부를 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니라고 미리 박근혜 의원님이 그렇게 단정을 하시는 겁니까? 그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새누리당의 그 불법 선거 사무실은 우리 박근혜 후보님의 선거대책위원회의 국정홍보대책위원장 겸 SNS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또 그 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그 사무실 비용을 다 댔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선대위가 운영한 사무실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 인정도 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그거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네. 윤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8명을 고발한 그 이 불법 선거 사무실 인정하시는 겁니까? 안 하시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수사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나 어쨌든 당 주변에서 그런 얘기가 벌써 나왔다는 자체는 저는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수사는 배후를 캐기 위한 수사고요. 이미 선관위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기 때문에 고발이 된 것이죠. 선거관리위원회도 국가기관이지 않습니까? 국가기관의 조사 결과를 인정하시는 겁니까? 안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국정원 여직원도 저때 수사 중이었어. 그런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당 주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런 얘기고 아까 그 국정원 여직원에 대해서는 국정원 여직원은 오히려 뭐 증거가 될 만한 거 내놓으라는 거 다 내놨어요. 컴퓨터고 뭐고. 근데 그 댓글 달았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차까지 들이받아갖고 주소까지 알아내고 그래 놓고서 또 그 여직원을 나오지 못하게 2박 3일 동안 감금하고 이런 부분은 어찌됐건 나중에 결과는 어찌됐건 이거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니 박근혜 후보님이 왜 지금 그 여직원을 두둔하고 변호하시는 두둔하는 겁니까? 게 아니라 있는 사실. 지금 그분이 지금 피자예요. 그러니까 여직원이든 그 부분이 국정원 지금 여직원이든 어쨌든 수사 중인 사건에 여성이든 대해서. 남성이든 간에 그렇게 차를 들이받아서까지 그 방의 호수를 알아내고 그다음에 거기에 감금해갖고 부모도 못 만나게 하고 그렇게 하는 자체는 인권 침해가 아니냐 이거죠. 바깥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한 사람은 경찰관이에요. 그런데 무슨 그것이 감금입니까? 아, 그거는 말을 사실관계를 갑자기 제대로 바꾸시는 파악을 거죠. 해보셔야죠. 뭘 말을 아유, 바꿔. 그렇게 드러난 사실까지 아니라고 하시면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게 수사 중인 우리가-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예. 사실관계를 마구 단정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수사 자체를 오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 댓글에 대해서도
뭐 댓글을 달았다고 막 그런 식으로 하셨는데 하나도 증거를 못 내놓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걸 지금 확인하고 캡처도 있죠. 할 수가 있는 건데 그것도 지금 못 하고 계시면서 그렇게 자꾸 어거지로 지금 그 말씀하시는 사실관계를 수사기관이 수사 중에 있는 것입니다. 증거를 민주통합당이 내놓을 사건이 아니죠. 예? 그런데 그거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고 단정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곧 드러날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국민이 판단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그러니까 다시 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죠. 이 동영상에서 근데 이번에 문제가 이제 국정원 뭐냐면 그 여직원 이 동영상의 문제는 뭐냐? 요 바로 앞부분에 제일 중요한 말이 잘렸어. 요 동영상의 바로 앞부분에 제일 중요한 부분 뭐였냐? 되게 단정적으로 그 여직원이 댓글을 하나도 달았다는 증거가 없는 걸로 나왔지만, 예, 그거는 망치 부인의 그 좌익교수 영상 거기 딱 그 장면이 들어가 있어요.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다는 증거는 없는 걸로 나왔지만이라는 표현을 바로 요 앞에 했어. 그게 들어가야 돼. 그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이 박근혜가 이 말 하기 이전에 어떤 보도에도 그게 없었어요. 어떤 보도에도 그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다른 게 없다라는 수사 결과가 나왔다는 어떤 보도도 없었어. 그러면 지금 나중에 나올 수사 결과를 박근혜가 어떻게 알았냐고. 그리고 왜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했냐고. 명백한 허위 사실을 제일 먼저 입 밖에 낸 거야. 댓글을 달았다는 증거가 없는 걸로 나왔다라는 표현으로. 그래서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단정적인, 야, 조현이는 질문만 해도 지금 선거법 위반이야. 질문만 해도 선거법 위반인데 지금 박근혜는 굉장히 단정적으로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지 않았다. 댓글 달지 않은 걸로 나왔다. 그런데 왜 인권 침해했냐? 그러면서 허위사실로 후보를 비방한 거예요. 그 다음에 경찰이 전날 밤에 서둘러서 뭐 증거를 못 찾았다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 그 다음날 또 가가지고 유세장에서 똑같이 말 반복했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조희연, 조희연, 미안해. 조현인지 조희연인지 헷갈렸어. 조희연은 단지 의혹에 대해서 대답하라고 질문만 했다고. 그걸로 지금 허위사실로 후보를 비방한 죄로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어. 그래서 지금 검찰 수사 중이야. 이거 그 질문했다고 지금 유죄 받으면 그 교육감 떨어져야 돼. 교육감 자리 내놔야 돼. 박근혜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박근혜 정도라면? 내가 해봐서 아는데 허위사실로 후보를 비방하면 징역 8개월형이야. 법정 구속감이지. 그럼 당연히 당선 무효야.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후보를 비방한 죄는 징역 8개월이고 이건 당선 무효형이야. 이거 구속감이에요, 구속감. 당선 무효형에 처해질 구속감이라고. 물론 현행 선거법에는 대통령 선거에 공소시효를 한 달로 두고 있어.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넘어갈 수 있어요. 법적으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자, 여러분 어떤 영화에서요, 내가 살인범이다, 살인을 해놓고 공소시효 지났다고 막 책 쓰고 그랬잖아. 그런 영화가 있더만. 걔는 살인범입니까? 아닙니까? 살인범이죠. 공소시효가 지나도 살인범이에요. 박근혜의 죄는 공소시효가 지났어도 당선 무효형 범죄자예요. 박근혜는 자기가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책임을 안 지겠다라고 얘기할지는 몰라. 그래, 공소시효는 지났어. 그러나 당선 무효형에 처할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이면 분명해. 살인범의 공소시효가 지났다 그래서 살인범이 아니지 않은 것처럼 박근혜의 저 발언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박근혜가 선거사범이 아니다 라고 난 말 못한다고 생각해요. 저거는 분명히 당선 무효형에 처해져야 될 허위사실로 후보를 비방한 선거사범입니다. 선거범죄자입니다. 구속에 처해야 되는 선거범죄자입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문재인더러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다고 주장한 게 허위면 책임지라고 얘기했잖아. 박근혜 대통령도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져야 돼요. 물론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버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볼 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말로 버틴다고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봐요. 지금 1심 판결과 원세훈에 대한 1심 판결과 2심 판결이 달랐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바뀔 수가 있다. 1심 판결은 증거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은 거고 2심 판결은 증거를 객관적으로 분석한 거야. 그런데 대법원이 1심 편을 들어준다면 대법원도 문 닫아야 돼.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생명을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죠. 책임을 져야죠. 그죠? 자, 국정원을 침몰시킨 트위터 7분짜리인데 뉴스타파 영상 다시 한번 지나간 영상이지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닌가? 이거 오늘 영상인가? 이번 영상인가? 아, 이 방송은 액세스 안 된대요. 이 동영상은 비공개 동영상이랍니다. 예. 비공개 동영상이라서 볼 수 없다니까 다른 주소로 올려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그 잘못을 짚어봤고요.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말 증세 없는 복지라는 표현을 한 적이 없다. 우리 다 같이 들었는데, 예, 우리가 다 같이 들었는데 증세 없는 복지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다. 자기는, 그러니까 문재인이 질문을 하잖아. 어떻게 증세를 하지 않고 복지를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한다니까요. 그렇게 얘기했어. 온 국민이 다 지켜보는데 자기는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이 말은 뭐냐? 증세를 할 것처럼 아침에 얘기했다가 지금 뭐냐? 이 닭도 아니고 왜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냐? 비난이 쏟아지니까 나는 그러면 그렇게 부인한 적 없다. 그렇게 또 말을 바꾼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증세와 복지 논쟁,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봐. 증세와 복지 논쟁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에요. 지금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주구장창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보편적 복지는 나쁜 거다. 왜 부자들에게 부잣집 아이에게 공짜밥을 주느냐. 그러니 보편적 복지는 나쁜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럼 똑같이 묻겠습니다. 왜 부잣집 어르신들한테 공짜로 지하철을 태워주시는지. 부잣집 어른들 공짜 지하철 타요. 그건 보편적 복지가 아니야? 아이들에게 밥 한 끼 먹이는 거는 포퓰리즘이고 그 부자 노인들이 무료로 전철을 타서 해마다 쌓이는 적자는 그건 포퓰리즘이 아니야? 그렇게 보편적 복지가 반대를 할 거면 노인들한테 전철비를 받겠다고 법을 발표해. 소득 최하위에 대해서만 교통비를 지원하겠다. 그럼 법을 발표하라고. 그렇게 또 못하잖아. 노인들 무서워서. 자기 노인표 떨어질까봐 그런 말은 또 안 하잖아. 그러면서 지금 이 아이들에게 밥 주는 거, 그걸 가지고 포퓰리즘이라는 둥, 복지 과잉이라는 둥, 이 보편적 복지가 나쁜 거라는 그 허무맹랑한 주장에 대해서, 그 허무맹랑한 주장에 대해서요, 우리가 책임을 물어야 돼. 우리가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돼요. 잠깐만요. 이게 다른 주소예요? 잠깐만요. 이 보편적 복지, 사실 이 보편적 복지라는 건 다 같이 세금을 더 내자는 거야. 이번에 서울고등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 개입을 인정한 데는 트위터 증거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뉴스타파가 단독으로 집중 보도한 트위터에서의 대선 개입 증거들이 결국 법정에서 국정원을 꼼짝 못하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거 뉴스타파가 이제 원세훈 전 원장으로부터 수시로 대면 보고를 받아왔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국정원으로부터
도움받은 게 없다고 말해온 박근혜 대통령이 답해야 할 때입니다. 최기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대선 당시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발각된 국정원 직원의 댓글 공작. 대선 개입 의혹이 제기됐지만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국가의 안위를 책임지는 정보기관마저 자신들의 선거 승리를 위해 의도적으로 정쟁의 도구로 만들려 했다면 이는 좌시할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 것은 바로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입니다. 이 말에 책임을 지셔야죠.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로 박 대통령은 가장 난처해진 사람 가운데 한 명이 됐습니다. 이 말에 책임을 져야지. 자기 말에. 당시에 앵무새처럼 반복했던 감금과 인권 유린 주장도 지우고 싶은 기억일지 모릅니다. 애꿎은 국정원 여직원을 볼모로 민주당이 한 여성의 인권을 철저하게 짓밟은 이 현장에는 밖에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부모님도 못 만나게 하고 물도 안 주고 밥도 못 먹고 그런 부분이 이거 인권에 대한 침해가 아니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7만여 명의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하고 나서는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언급을 삼갔습니다. 취임 4개월 만인 2013년 6월 검찰이 원세훈 전 원장을 기소하자 그제서야 처음으로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 국정원이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전혀 모른다고 했을 뿐입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에 분노하는 시민들의 촛불 집회가 한여름을 달굴 때도 야당 대표를 만나서도 책임지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여당인 새누리당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론에 떠밀려 합의한 국정조사에서는 국기문란 사건을 파헤치는 게 아니라 덮는 데 급급했습니다. 네티즌 1명이 단 몇 시간 만에 올릴 수 있는 댓글 73개를 갖고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기억하십시오. 전혀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저 사람도 기억하세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대선에 승복하지 못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황교안 장관이 버티고 있는 법무부는 검찰의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게 선거법 위반을 적용하는 것을 가로막았습니다. 5월 말부터 6월 한 중순까지 공선법을 의율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법무부에 보고서를 작성해서 내고 설명하고 하는 과정이 한 2주 이상 걸렸는데 수사하는 사람들이 느끼기에 이게 좀 정당하고 합당하지 않고 좀 이게 좀 도가 지나쳤다라고 한다면 수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외압이라고 느낍니다. 이런 악조건 아래서도 특별수사팀이 힘을 낼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는 트위터 관련 수사였습니다. 뉴스타파 취재진이 660여 개 국정원 트위터 계정을 찾아내 대선 개입 혐의를 입증하고 또 핵심 계정을 운영한 국정원 직원의 실명까지 밝혀내자 그 성과를 특별수사팀이 이어받았습니다. 그 SNS 하실 때 의심 계정은 어떻게 파악하신 거예요? 혹시 저희 뉴스타파 보도 좀 도움이 되셨나 싶어서. 예, 도움됐습니다. 예. 그러셨어요? 예. 수사팀은 실제로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에서 트위터 계정 수백 개를 발견했고 빅데이터 업체 압수수색을 통해 대선 여론에 개입한 트윗 증거를 무더기로 찾아냈습니다. 또 그게 5만 8천 개가 다가 아니고 분석을 하면은 그보다 훨씬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거는 선거 사범 중에는 거의 유례를 보기 힘든 중범죄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가 진척을 보이자 난데없이 이석기 의원에 대한 이른바 내란 음모 사건이 터지고 최동욱 검찰총장의 사생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현행 헌법의 기본 틀을 흔들어놨던
이러한 그 비리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고 더 나아가서 재판 과정에서 뭔가 잘못된 점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불안을 느꼈던 건 아닌가. 이른바 항명파동 등으로 검찰 특별수사팀은 징계와 지방 발령을 받아 사실상 와해됐습니다. 하지만 댓글 73개를 뛰어넘는 수십만 개의 대선 개입 트윗글들은 강력한 물증이 돼 결국 개인적 일탈이라는 어거지 주장을 침몰시키고 국정원을 집어삼켰습니다. 이 사건은 정말 엄청난 사건이었고 흔적들도 너무나 많이 남아있고 특히 뉴스타파에서 그렇게 트윗의 움직임들을 잘 포착해 주셔서 저는 시간이 걸릴 뿐이지 이거는 언제든 드러나리라 생각했고요. 다행히 합리적인 재판부를 만나서 이렇게 너무 늦지 않게 결론이 나줘서 이건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봅니다. 고등법원은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국정원을 직속기구로 둔 대통령, 즉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를 몰랐는지 아니면 알고서도 묵인했는지 당연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전단의 확충에 대해서는 자기가 직접적으로 보고를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알고 있다는 뜻이죠. 이런 일을 하려고 확충합니다라고 보고를 했겠고 거기에 대해서 또 뭔가 의사교환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오히려 상식이 맞다. 아울러 이제 국정원이 개입한 대선에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도 분명하게 답해야 합니다. 국정원의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던 단호한 그 말이 적어도 지금은 거짓말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뉴스타파 최기훈입니다. 책임을 져야죠. 책임을 져야죠. 문재인더러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이 허위면 책임을 져라 라고 얘기했다는 말은 그게 진짜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그동안에는 재판 결과를 보겠다고 기다렸잖아. 논문 수준으로 그래프를 통해 국정원 범죄를 밝혀낸 재판 결과가 나왔어. 그럼 책임을 져야지. 대법원을 시켜서 고등법원의 선거 결과를 뒤집어 보려고 내가 볼 때 그러면 대법원 자체가 국민들로부터 용서받을 수가 없어. 자기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대법원의 실체를 무너뜨리는 행위야.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자, 지금 이제 이 보편적 복지 논쟁이 이제 또 내일 이게 청문회 끝난 다음에 이제 내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방송 준비한 거는 이 정도까지 할게요. 네.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문재인 선수가 박 대통령 국가기관 대선 개입에 대해서 사과해라. 박 대통령이 대선 때 진실은 은폐하고 집권후엔 수사 방해했지 않나. 이것까지 마저 읽을까? 내가 문 닫으려고 했는데 또 우리 시청자들이 참 방송을 못 끝내게 하네. 여러분 그거 청문회 보라고 빨리 끝내주려니까 자꾸만 뉴스를 갖고 와. 그래도 봐야지. 문재인 박 대통령 국가기관 대선 개입 사과하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1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법 유죄 판결과 관련 이명박 정부에서 터진 일이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 선거도 이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 사과해야 마땅하다며 박 대통령에게 사과를 공식 요구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이번 판결로 국가정보원의 조직적 대선 개입이 확인됐다. 이미 확인된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과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불법 유출과 함께 종합해보면 국가기관들의 전방위적인 대선 개입이 확인된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2월 6일 날 판결이 하나 났어. 뭐냐 하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NLL을 팔아먹었다. 그런 거짓말을 했잖아. 김무성이 노무현 대통령의 NLL을 팔아먹었다라고 박근혜 대통령 선거본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얘기를 했어. 그러다가 나중에 그게 거짓말이라는 게 들통이 난 거야. 그러자 어떻게 했냐. 노무현의 측근 둘이
사초를 폐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기록물을 폐기했다 그러면서 사초를 폐기한 사건이라고 둘을 기소를 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재판한 거 아니야? 1년 넘게 수사를 했어. 재판하고 결론이 뭐야? 무죄 나왔어. 재판부가 그게 대통령이 사인한 기록물이 아니라 대통령 기록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오타나 이런 게 있어서 이거 폐기하라고. 이건 준비 자료야. 이건 오타가 있고 이러니까 이거 폐기하고 정식으로 고쳐서 완성본 갖고 와서 도장 받아라. 그런 걸 갖다가 사초 폐기라고 2013년에 얼마나 생쇼를 했어. 그거 무죄 나왔어요? 그것도 무죄 나왔어. 정말 이게 범죄 이런 범죄가 없어. 김무성도 선거사범이에요. 10년 동안 출마 불가한. 선거법 사범은요 10년 동안 피선거권을 받을 수 없어요. 이거 김무성도 책임져야 될 선거범죄야. 그 다음 문 대표가 2심 재판부의 원세훈 유죄 판결 후 지난 대선 때 맞수였던 박 대통령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표는 앞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과 법정 구속을 보면서 만감이 교차한다며 저는 이 문제에 대해 말하는 것 자체가 조심스럽다. 왜? 여기에 대해서 말하면 대선 불복이냐 이럴 거 아니야. 문재인이 불복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불복하는 거야. 불복이 아니라 바로잡는 거고. 그러나 야당 대표로서 이 중요한 사안을 언급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는 노릇이라고 밝히며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더 나아가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중 국가정보원이 대선 개입에 일단이 드러났을 때에도 국가정보원 여직원에 대해 인권유린이라며 오히려 저를 비방했고 정부 출범 후에도 진실을 은폐하고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가로막았다. 그래갖고 수사팀 해체해서 막 쫓아내보내고 최동욱한테 누명 씌우고 대선 막판 대통령의 언행과 집권 후 최동욱, 윤석열 수사팀 해체를 구체적으로 질타하기도 했다. 그는 이제 드러난 진실에 대해 박 대통령은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국정원이 다시는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에 관여하지 않도록 우리 당이 요구한 바와 같이 제대로 된 개혁을 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도리일 것이라며 박 대통령에게 즉각적인 대국민 사과와 강도 높은 국정원 개혁을 압박했다. 이러면 또 이 밑에 개표부적 애들이 댓글을 달아. 이렇게 약하게 얘기하냐? 당장 물러나라고 얘기해라. 내가 볼 때 그거 댓글원이야. 박근혜에 대한 비판을 문재인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문재인을 비난하는 댓글원. 거기 넘어가면 안 돼. 자, 여기까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연산군도 안 한 사초패기 난리치더니 무죄 판결에는 침묵. 그래요. 종합편성 채널에서 연산군도 안 한 사초패기라고 생 지랄을 떨었잖아요? 종편하고 새누리가. 그런데 무죄 판결 났는데 조용해. 참. 나는 이명박 내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방송을 했잖아요. 한 30분 하면 뉴스거리가 없었어. 근데 내가 이명박 대통령 돼서 12시간을 뉴스를 읽고 방송을 했다? 근데 뉴스가 남은 거야. 우리가 남은 건 내일 하자고. 그리고 그 다음날도 12시간 하고 또 못했어. 나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물러나면 내가 그래도 방송 좀 적게 할 수 있겠다. 근데 이거 봐, 지금 계속해서 뉴스가 올라와. 뭐 미치겠어. 근데 이렇게 스펙타클한, 근데 지금 사건이 굉장히 굵직굵직해요. 원세훈 유죄 판결의 후폭풍,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뉴스야. 거기에다가 진보신당 해산시켰는데 이석기가 내란 음모죄 무죄 받았어. 아로의 실체가 없대. 이것도 심각한 문제야. 이명박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이것도 진짜 중요한 문제야. 거기다 박근혜가 그렇게 총리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왕구, 깔수록 내가 볼 때 박근혜 인사 중에 최다 비리야. 아니 이게 지금 막, 사실 내가 이 뉴스를 가득 메모했다가 절반만 고른 건데, 해도 해도 뉴스가 안 끝나. 그래도 끝내겠어. 더 이상은 못해. 내가 더하면 어제 4시간 뉴스를 했기 때문에 목이 많이 상했어요. 지금 막 목이 너무 아파. 내가 내일도 방송해야 되잖아? 내일도 방송하고 모레도 방송해야 되는데, 내일은
우리 딸 졸업식이에요. 그래서 내일 방송은 3시에 시작할 거야. 내일 방송은 3시에 시작해서 5시까지. 예. 그리고 모레는 예정대로 방송하고요. 자, 그래서 오늘 방송 여러분 좀 아쉽겠지만 그래도 3시간 했어. 내가 이거 아까 내가 2시간만 한다고 끝낸다 그랬는데 기어이 막 뉴스를 막 갖고 와가지고 그냥 때로 쏟아놓고 막 망치부인님 건강을 살피셔야죠. 짧게 합시다. 다 개뻥이야. 그냥 이완구가 뻥을 치고 박근혜가 뻥을 치고 이명박이 뻥을 치니까 시청자도 뻥을 쳐. 건강을 생각하셔야죠. 조금만 짧게 해요. 계속 뉴스 들이밀면서 꼴랑 2시간이 웬 말입니까? 아, 이 사람들아, 다른 팟캐스트는 일주일에 2시간 해. 하루에 4시간 3시간 해주는데 꼴랑 2시간? 아, 내가 진짜 건강 챙기라는 말을 안 하면 내가 밉지 않아. 입에 침이다 발러. 아, 손가락에 침 발러. 자팔에서 냄새 날 거야, 침 냄새.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아, 지금 뭐 청문회가 지금도 청문회가 왜 또 끝나는 거야, 진짜. 아, 여러분 제 방송 때문에 못 보신 청문회 보시라고? 네. 제 방송 생방송 보시느라고 못 보신 청문회 지금부터 제 방송 보시면 되겠네요. 딱딱 맞아 떨어지네요. 예. 자,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방송 열자마자 달려와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예,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더욱더 감사드리고, 오늘 귀한 후원해주신 여러분께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 별풍선 초콜릿 스티커 귀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서 감사 인사 못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감사 인사 드리면 못 쏘시는 분들이 소외감 느끼고 저한테 미안해할까봐 일부러 이름 못 부르고 있습니다. 그 시작할 때만 잠깐 부르고 중간에는 제가 이름 못 불러드리는 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추천해주신 3,237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단 한 번에 10미닛에서도 추천했는데 추천 안하고 도망가신 양반들아, 새반스 갈아입고 녹색 설사할지어다. 오늘 추천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빨리 추천해. 자, 그리고 제 방송 보실 분들 제 방송 보시고요. 청문회 보시느라고 생방송 못 보신 분들은 저의 방송을 보시고, 저의 생방송 보시느라고 청문회 못 보신 분들은 팩트TV로 이동해서 제 방송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었습니다. 각 방에서 고생하신 매니저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이거 녹화 뜨고 녹음 떠서 유튜브와 팟캐스트에 올려주시는 풍행국님, 여비고님, 참세상 세월호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이제 겨울이 다 가고 봄이 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민주주의의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참 그런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이기기 어려운 싸움으로 보이지만, 네,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지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은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간다. 원래 세상에는 길이 없었다. 한 사람이 가고 100사람이 가고 10,000사람이 가서 길이 되었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100인이 꾸고 10,000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그러나 누군가 간절히 소망하면 온 우주가 그의 소망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봄이 올 때까지 망치부인의 방송은 계속될 것입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망치부인이었습니다. 내일 낮 3시에 만나요. 내일 낮 3시? 2시에 와가지고 난동 부르면 안 돼.